네, 여기저기 TV를 틀어도 또 이 시간만큼 재미난 주식 이야기는 없습니다. 딱 이거, 이 시간의 주역,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 오늘 이 시간에 예고했습니다. 내년을 선도할 트렌드 6가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6개 중에 일단 3개 먼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3개만요. 네. 아마 내년도에 아마 시청자분들 가장 많이 들을 얘기가 구름입니다. 구름. 구름. 네,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드리겠는데요. 네. 이런 거죠. 제가 그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예전에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모든 어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나 네. 데이터들을 일단 전부 다 자기 컴퓨터나 핸드폰에 깔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죠. 이제는 가상의 공간에 구름이라고 올리죠. 가상 공간에 올려놓고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까지 올려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겠고요. 네. 그만큼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저장 공간이 클라우드 공간이 올라가니까 딱 이거거든요. 아마 집이나 직장이나 핸드폰이나 뭐 회의에서도 모든 것들이 이제 구름에서 갖다 놓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데 네. 속도가 빨라졌다는 장점. 요즘 보면 이동통신에서 예전에 핸드폰 선전하는 거냐 뭐뭐 통신사에서 클라우드 광고 많이 하잖아요. 네. 클라우드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저희가 클라우드 했었어요. 네. 근데 내년도 그냥 말만 하다 끝나면 어떡해요? 뭐 종목군도 엄청 잘 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였던 클라우드는 의미가 없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10월인가요? 클라우드 발전 법안을 정부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아하. 이제 제대로 클라우드에 대한 활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네. 특히 내년에 봄에 되면 공인인증서가 액티브X가 아니라 이제 OX상에 돌 수 있게 상당히 의무적으로 되거든요. 이제는 그런 거 없어가면 각종 핸드폰이라는 데서 훨씬 더 쉽게 클라우드의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아하, 좋습니다. 일단 클라우드 첫 번째 트렌드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 3가지 얘기해 주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 트렌드 어디로 갈까요? 네, 두 번째는요. 우리 저걸 하겠습니다. 오토 시대 한번 해보죠. 오토, 네. 온라인 투 오프라인. 네, 온라인 맞죠? 투 오프라인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온라인 투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익숙해진 것은 카카오택시입니다. 카카오택시 써보시죠. 그럼요. 많이 자주 쓰죠. 썼어요. 네, 자주 쓰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전화도 걸고 뭐 서로 할 거가 이제는 핸드폰을 뚝뚝뚝하면 버튼 하나 네, 하면 버튼 끝이잖아요. 누르면 보시겠지만 차가 어디서 오는지 어떤 기사분이 오는지 기사분의 평점 어떤지 딱 나오잖아요. 그런 게 바로 카카오택시가 되겠고요. 또 비슷하게 이제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음식 주문도 네. 야식도 요즘 누가 전화하고 예를 들어 이거죠. 중국집 전화번호 아니야 누가 물어보는데 전화번호 알 게 뭐 있겠습니까? 여기요. 여기로 하나 다 하잖아요. 그런 게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익숙해졌는데 우버라고 아실 텐데요. 우버택시요. 우리나라에서 네. 불법이다 이 나라에 있는데 페이스북이 우버랑 또 이번에 또 손을 잡고요. 이제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아직 아닌데요. 미국에서는 곧 페이스북 통해서 바로 우버로 차를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결합되면서 온라인 또 오프라인 사업이 많아지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게 약간 이상하게 치부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인기가 없는데요. 미국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여자 사귈 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개팅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영어로 하면 블라인드 데이팅이라 뭐 그런 거 자기네끼리 만나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미국은 모르겠어요. 미국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미국은 다 핸드폰에서 만나거든요. 이게 데이팅 웨이비라고 그래갔는데 그게 대표적인 오토거든요. 중간에 낄 게 없는 거죠. 우리들 보면 누구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지하철에 보면 우리 그 선보거나 할 때 선보고 어디 그 맞선 가도 사이트들 있잖아요. 듀오 뭐 이런 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화를 뭐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 그 대한민국도 아마 곧 핸드폰으로 다 끝나겠죠. 그럼 핸드폰으로 다 끝날 만한 것 이제 어디까지 갈지가 궁금해요. 뭐 살 때까지 이런 오토 서비스가 확대될까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중고차 거래 이제 마찬가지죠. 중고차 거래 같은 것도 요즘 보면 가짜 매물, 허위 매물이 많다고 하는데요. 낚시 매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도 직접 본인들이 다 알아서 자기 카카오를 통해서 공개되잖아요. 네. 자기 차 올리면 알아서 누군가 서비스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보면 인테리어 업자들이 와갖고 다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데 부엌이면 부엌, 화장실을 찍는 거예요. 나 이 정도 있는데 누가 와서 해주겠느냐. 뭐 역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대표적인 자동차,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 나거나 고장 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누가 보험회사 쓰면 먼저 와서 끼고 하고 자기네들하고 멀리 두고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지금도 이미 그런 게 있는데요. 자기가 사고 난 걸 찍어요. 그러면 그 특정 사이트를 통해서 오히려 자동차 수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뭐 카닥이라는 회사인데요. 이건 아마 제가 알기에는 카카오가 이미 이거 지분 투자 들어가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오토가 되겠고요. 타이어 교환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데 가장 싸게 타이어 바꿀 수 있는 것도 하겠고요. 네. 이거 있죠. 해리 아시죠? 해리. 알죠. 눈물 흘리는 해리. 응답하라, 네네. 네. 응답하러 나와요, 그 친구가?
거기 보면 직바인가요? 요즘 부동산도 누가 일일이 돌아다녀요. 핸드폰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프라인에 살 것들은 수많은 온라인으로 끝난 거. 이게 바로 온라인 오프라인이기 때문에요.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은 아마 내년에도 관련된 뭐 사이트도 새로 남겨날 것 같고 관련된 업자. 물론 카카오가 그런 데 앞서갈 가능성이 크겠는데 그래서 요즘 많은 증권사가 내년도에 탑 유망주 하나로 카카오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최대의 수혜자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의 선택폭을 조금 더 넓혀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O2O 내년에 하나의 트렌드로 또 부상을 할 수 있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클라우드 그리고 O2O까지 들었어요. 마지막 하나 트렌드 어떤 걸까요? 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요. 일단 2016년은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뭐 인구가 줄어든다, 1인 가구가 늘어난다 하는데요. 2016년을 딱 고비로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해서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실 텐데요. 15세부터 64세 됐습니다. 그런 분들 사이 인구가 정점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는 다행히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1인 가구거든요. 이게 네. 딱이거든요. 5,216만 전체는 2030년부터 인구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데 보다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거 있죠. 2016년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거가 생산 가능 인구가 이 사람들 돈도 벌고 저도 마찬가지 다 같은 우리 세대들이잖아요. 이 인구가 경제 활동도 하니까 여러 가지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3세, 10살 된 친구가 집 살 일은 별로 없잖아요. 물론 아주 부자들 사주겠죠. 근데 여든 되신 분들이 집 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점에서 부동산 수요도 줄고 자기들 이런 1인 가구가 좀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추세가 내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랑 고령화가 내년도에 또 하나의 트렌드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그럼 그와 관련한 뭐 1인 간편식 이런 거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보자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는 게 있는데 포미족이라고 들어보셨죠? 포미족. 네, 나를 포미- 위한. 나를 위한 건데 뭐 여러 말이 줄어드는 건데 여기 나왔지만 건강이라든가 헬스, 싱글, 레크리에이션, 편의, 익스펜시브 이런 건데요. 이게 왜 익스펜시브가 비싸다는 게 그러냐면 아무리 다 아끼더라도 뭐 한두 개만은 쓰자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포미족의 특징이 20에서 30대 주로 여성을 얘기하는데요. 갑자기 집 혼자는 사는데 집 살 형편은 안 되는데 집 사고 수억 들여갖고 10억, 20억 집 사기보다는 자기만의 혼자 예를 들어서 명품 백을 산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간다거나 네. 뭐큰 좋게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만들어서 그런 시장이 뜨고 나는 어렵더라도 반려견만 하나 키우고 싶다. 요즘 보면 반려견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찌되었건 간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미족이 되겠고요. 또 상대적으로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포미족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요. 네. 그 로얄족 같은 거 뭐냐면 남자의 관점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거죠. 라이프 오브 오픈 마인드. 그러니까 약간 개방적이 되겠고요. 네. 약간 엔터테인먼트, 약간 좀 즐거운 것도 찾고요. 약간의 고급스러운 건데요. 적극적인 중년 남성 네, 이런 의미시죠? 외모에 좀 약간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투자니까 반대말로 노모아족이라 합니다. 이거 또 비슷한 말로 노모 아저씨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란 말을 싫어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로얄족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대의 정신으로 지금 올해도 있었지만 내년에 아마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트렌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O2O, 클라우드, 그리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수혜를 받아가는 쪽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좁혀볼게요. 종목 이야기나 혹은 뭐 편의점 관련주 이런 것도 살짝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로얄족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포미족이 그렇게 되면 백화점보다는 편의점에 가서 쉽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랄까 좀 편의식?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간편식? 거죠. 네, 간편식 이런 거니까 텔레비에서 백주부가 나서 맛있는 거 보여주고 하면 요즘 백주가 만들고 도시락 없어서 안 팔리는 거 아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몇몇 편의점에 특정 편의점 가면 맞아요. 그런 거 반려견이라든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결혼들을 안 하니까 정책적으로 보면 얼마 전에 났지만 정부에서는 결혼을 많이 푸시할 수 있는 작성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했죠. 네.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 변화가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부동산은 뭐 나쁘지 않다고들 정부에서는 얘기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은 이거 표현하잖아요. 아까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 정도가 내년에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의 시대적 추세다 이렇게 네.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안 주실 건가요, 오늘은?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4일 날 크리스마스 24일 날. 선물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은요. 오늘 미처 소개하지 못했던 세 가지 트렌드, 내년을 선도할 트렌드 언급을 드릴 거고요.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만큼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만한 종목들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시각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한경 의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